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이해 박는 집 김영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보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연세대학교 직계 후배죠. 네. 운동권 후배이고. 네. 근데 예전에 보면은 한참 그 운동하실 때가 어렵고 노동자 생활하실 때 집에서 밥도 많이 축을 냈다면서요. 네. 뭐 밥을 뭐 먹었는지 국수를 먹었는지 라면을 먹었는지는 지금 계약이 없습니다만. 네, 하여튼 식량을 축 냈군요.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아주 친한 사이죠. 예. 어제 보니까 윤석열보다 자기가 얼굴이 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머리도 크다. 근데 요즘에 살 좀 뺐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네. 얼굴이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보다 큰지 작은지는 좀 대봐야 될 것 같고. 예. 어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예. 여당 대표가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군부 독재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예. 이제 약점을 캐기 위해서 무슨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옛날 같은 국정원이나 경찰에 네네. 자료 수집하고 뒷조사하고 미행하고 사찰하고 이런 거에 냄새를 풍기니까 네네.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인데 네. 우리 송영길 대표는 그런 사람은 아닐 텐데 그런 이제 그런 표현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잠깐 이제 보면 송영길 대표가 어제 한 얘기는 뭐냐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고시도 윤석열은 8번 떨어지고 9번 만에 붙었지만 나는 한 번에 붙었다. 내가 머리도 더 크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많은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네. 귀당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귀당. 네. 귀당이 민주당.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거기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분이 파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이 네. 그게 파일이 다 공개가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당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네. 정과가 있는 네.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네. 또 그런 허위 사실에 문제가 있는 네. 뭐 등등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있는 그런 사람을 할 수 있는 거냐?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엄격하게 하면서 자기한테는 엄격하게 하면서 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자기들은 그렇게 버젓이 가고 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네. 그다음에 남의 당 지금 아직도 링에 올라오지도 않은 사람이 뒷조사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의 내로남불이라고 할까? 무슨 내로남불 검증의 내로남불을 지금 검증의 내로남불당. 송영길 대표는 스스로가 내로남불 정권,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또 계속 찾는 분이 많습니다. 꺼야 돼. 그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제 그 얘기를 들어 까르르 웃었어요. 지난해 윤석열 총장을 때려잡기 위해서 애썼던 게 2019년 가을부터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2019년 가을부터 그 당시 이제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을 갖다가 이제 그 일가를 갖다가 하니까 그때부터 서초동현 대검찰청사 앞에 개국본이라고 있습니다. 개싸움은 내가 할 테니 검찰개혁은 조국 장관이 하세요 하는 개국본. 요즘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부터 지난 한 해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그야말로 완전 말려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막판에는 문재인 대통령 직접 나서서 법무차관 받고 직접 자기가 지도해가면서 결국 정직 2개월까지 몰았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국정원 갖고 있죠. 국정원장 누굽니까? 박지원 아닙니까? 또 청와대 민정 있죠.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무슨 파일 있었으면 까도 그때까지 왜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습니까? 파일이야 문방구에 가면 많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 파일을 많이 준비하신다니까 매점매석을 하시는 건지 이제 그건 좋고 그건 또 그렇게 할 또 그분들은 또 의무가 있는 거니까 네. 그건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요즘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당은 지금 젊은 후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게 어떤 결과가 될지 참 신선하잖아요. 네, 신선합니다. 이 당에 관심을 끌게 되니까 좋고 네. 참 격세지감이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서인 장유유서를 네.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 그래, 이야기입니다. 장유유서. 네. 그래서 저분은 지금 군신유의라고 있습니다. 삼강오주 군신유의. 그 대통령을 군주로 해서 네. 그 신하로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동안 이제 국회의장을 버리고 가가지고 군신유의를 지켜가지고 신하의 도리를 다 한 끝에 예. 돌아와서 이제 국민들을 계도하기를 이제 장유유서. 장유유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마 대선 공약으로 네. 남녀 7세 부동석을 내세우지 않을까. 그러면 이재명은 땡이네. 남녀 7세 부동석 그걸 내세우고 지금 여의도에 예. 천자문 있는 소리가 그냥 막 천자문 있는 거 전 따지 그거 있잖아요. 네, 지금 네. 그걸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예.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제 그 귀당이한테 소개를 한 거야. 그 이왕 뭐 장유서를 그렇게 존중하는 당이니 네. 그러니까 그 당은 앞으로 네.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을 후보로 이렇게 세우는 네. 이제 그런 거를 하려면 네. 이제 앞으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거를 당의 그 규범으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이재명 같은 당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이제 약간 놀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런 뭐 유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는 사람 아니?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예. 장유서도 참 재밌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네. 남녀 7세 부동석 남녀 그거를 7세. 지금 아주 엄격하게 하는 그런 나라를 한번 세우겠다. 그렇게 하면 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남녀 유별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이번에 당 대표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준석 씨로 상징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영환 원장님도 첫 바지를 96년에 다셨잖아요. 솔직히 말해 지금 아직까지 96년에 그 당시 96년 그 총선이 뭐냐니까 당시 YS 대통령과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에 97년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 젊은 피로 수요를 필요했던 야당의 거목 DJ의 막판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때 YS도 YS 나름대로 홍준표다 누구다 이회창이다 많은 신진기회를 끌어들였고 또 DJ 또한 많은 신진기회 뭐 김용환이다 정동영이다 천정배다 추미애다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이에요 딱. 그러니까 25년은 우리 흔히 4반세기입니다. 4반세기 동안 YS DJ의 그림자가 여태까지 왔었던 거예요. 이 대목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는 YS도 저 고인이 되셨고 DJ도 고인이 되셨으니 이제는 4반세기 만에 한 판을 갈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연극으로 얘기하면 자 이제 막 좀 내리고 새로운 막 좀 펴자. 저는 그런 흐름으로 봐요. 그래서 이준석 씨의 이 돌풍을 갖다 우리가 간단하게 볼 것은 아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장유유서 얘기해놓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요즘 민주당에서 각 언론사에 핍박한답니다. 장유유서가 편 쓰지 마. 그거 보도하지 마. 보도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현상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네. 굉장히 애당적입니다. 당에 큰 기여를 했고 네, 네. 우리 지금 소위 보수를 표방해왔던 네. 정당의 신선한 바람이고 그렇죠. 또 한국 정치사의 개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격려해주고 싶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정치를 또 한 20, 30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나를 당대표를 맡으라면 당대표 맡는 거에 두려움이 있고 사양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요. 네네. 제 능력과 제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당을 이끌어가기가 어렵다. 네네.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물며 뭐 이준석 같은 분이 저 당을 맡게 될 때 저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가 없죠. 네네. 이제 그러나
어떻든 지금까지인 것은 긍정적인 건 사실이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1차 투표에서는 이제 이준석이 1등을 할 거예요. 여론조사에 나오는 걸 보면.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원이 한 70% 진행되는 그 이제 2차 투표에서 네. 이제 그럴 때 컷오프가 되고 난 뒤에 네. 이제 당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게 상응하는 뭐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봐야 두고 되겠습니다만은 봐야죠. 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준석 개인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요? 지금 견학에 만약 당 대표를 해가지고 당 대표를 잘해도 걱정이고 잘하고 그다음에 뭐로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아니 글쎄 뭐 무슨 당 대표 외에 대통령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쓰임새가 다른 거니까요. 예, 예. 또 그다음에 그게 또 그 잘못됐을 때 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한 지금 처음 정치 시작하는 분 네,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제 저분 개인으로서는 어떤 경우든 좀 예감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 네. 당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당을 위해서 굉장히 나는 좋은 이제 거예요.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꼭 네. 이준석이 아니라 뭐 김웅이가 하든 뭐 김문혜가 어떤 됐든, 젊은 예. 그 새바람 불러일으킨 거, 네. 난 그거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네. 그렇게 이제 시대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제 그런 거가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우리는 뭐 저 대선 이겨야 되니까 네. 이겨야 되니까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난뭐 선거 끝나고 선거 때 나로 와서 선거 유세를 했으니까 네네. 도와주신 거 고마워서 이제 뵙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야인에 대해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유승민 대표한테 그래도 나이는 또 제가 위니까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57년생입니다. 그리고 뭐 선수도 저 뭐 아마 나가 위일 거고 4선이시고 유승민 3선 아니까 4선인가? 4선. 4선인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그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네. 이제 정치를 접겠다 여러 가지 그 여건이나 환경 또 네. 가족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자유인데 내가 볼 때는 아직 그렇게 거기다가 뭘 다 걸기는 조금 연부역강하시지 않냐. 나이도 그렇고 역량도 그렇고 네. 또 특히 이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또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국가의 자산이다. 네. 정치적 자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누구 이 나라를 그 업그레이드하고 뭔가 혁신할 만한 그 지도자를 찾고 있단 말이야. 네, 네. 그래 거기에다 지금 윤석열을 갖다 맞춰놓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그 뒤에는 안철수도 있고 유승민도 있고 뭐 홍준표도 있고 뭐 원희룡도 있고 뭐 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거 다 우리 자산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네. 이제 오세훈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네. 또 집권을 하더라도 혼자서 집권하는 게 아니라 네. 같이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너무 다음 선거에 다 거는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네. 네, 이제 그런 좀 조언을 드렸고 네, 네. 또 하나는 여기서 잠깐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대표 전 대표하고 만나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아까 이제 이준석 이번에 이준석 후보를 갖다가 이제 호출했냐면은 지금 이준석 후보 뒤에 유승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요즘 개파 논쟁이 벌어졌어요. 뭐 유승민 그러니까 이준석 뒤에는 이른바 유승민이 있고 유승민 개가 있다. 그러면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그 얘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승민 개가 장악할 경우 과연 윤석열이 들어오겠느냐 안철수가 들어오겠느냐. 이제 그거는 뭐 경쟁하는 분들이니까 예, 예. 그런 뭐 주장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준석 현상을 유승민이 지원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뭐 유승민이 위대한 사람이죠. 그렇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네. 이제 그런 개파 정치에 벌써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거론된다는 거는 좀 아픈 구석이에요. 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정치 개혁은 국민들이 그냥 밀고 가는 거지. 지금 뭐 그게 꼭 이준석이 아니라도 그럴 될 수 있는 거니까 세대 교체하고 바람을 너무 좀 구태의연한 그 야당하지 말고 정권 잡으려면 뭔가 크게 바꿔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그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 경쟁하는 분들끼리 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지금 이준석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주된 측면이 될 수는 없고 네. 또 유승민 의원이 뭐 그렇게 무슨 이준석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종하고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생각이에요. 예, 근데 유승민 의원은 좀 이번에 그러면 이번 2022년 대선 도전을 끝으로 되면 대통령 되고 아니면 전을 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를 했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네. 대통령이 되시기에는 고통이 너무 짧다. 네. 나는 너무 고통이 짧다. 그 이제 왜 김대중 대통령이 7-8번 떨어졌잖아요. 네. 뭐 링컨도 그렇고 무슨 뭐 처칠도 그렇고 뭐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관난 신고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을 키우고 네.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안철수도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단일화의 좌절, 서울시장 후보도 못 되는 그런 아픔, 뭐 3% 3명밖에 안 되는 굴욕 뭐 여러 가지 겪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 고난을 통해서 인물을 지금 하늘이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나한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네. 열심히 절차 탁마를 해야죠. 네. 저 같은 사람도 뭐 선거를 가서 5번, 4번, 5번 떨어지고 그거 떨어졌다고 이 당에서도 쫓겨나고 막 이런 지금 수모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게 뭐 하늘이 나한테 또 아직도 뭔가를 주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아직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고 예, 예. 또 뭐 맹자에도 나오죠. 뭐 하늘은 큰 일을 맡기려는 자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나니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을 키우고 맞습니다. 와신상담 절차 탁마하고 와신상담하고 절치부심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세옹지마 전화위복 이런 걸 통해서 막 사람들이 당금질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의 그 비판 소리를 들어도 꿀꺽 삼키기도 하고 포용도 하고 관용도 하고 그런 도량을 키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게 없어갖고 지금 보면 저 전무하는 정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라.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볼 때는 안철수 유승민이 둘이 힘 합치면 대통령 만들 수 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왜냐 이제 유승민을 만났으니까 이게 내가 홍준표를 만나면 또 홍준표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건데 너무 솔직하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 두 분이 한 5% 지지가 있다 그러니 예. 국민 내에 만약 예를 들어 5% 누가 예. 5% 뭐 4% 3% 도신계층이니까 네, 예. 그렇게 있으면 네. 야 5% 갖고 무슨 대통령을 만드냐 네.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얘기한 건 후배 정치인한테 말씀드린 거는 네.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나서 경쟁은 하되 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중요하고 누구가 되든 간에 대통령을 야권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네. 마음을 비우게 되면 예. 당신은 5%는 20%가 되는 거예요. 그 사례를 지난번 안철수한테 보지 않았어. 네. 안철수가 지지율은 그때 그 대선 지지율은 약했지만 네. 오세훈을 흔쾌하게 밀어주는 후보 단일화에 깔끔한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안철수의 지지는 국민의 60 내지 70%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돼요 그러면 안철수 그거보다는 글쎄 유승민보다는 뭐 윤석열 뭐 이렇게 하고 헷갈릴 수가 있지만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겠다고 하면은 네. 그다음에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의인이 되고 네. 정권 교체의 민주주의자가 되고 네. 그다음에 타세대의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비호감이 싹 사라지면서 이분이 돕는 걸로 봐서 그냥 안철수가 좋아서 돕는 게 아니라 네. 안철수가 돕는 걸로 봐서 우리 20, 30대 믿고 오세훈 찍자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윤석열 전화만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싸워가지고 윤석열 거꾸로 들고 어떻게 내가 올라가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네. 우선 안철수하고 둘이 같이 정당도 하고 했으니 네네. 그동안 뭐 서로 잘못된 거 다 서로 좀 회개하고 풀어라. 풀고 네.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 둘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예.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만나서 우리 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버릴 용의가 있다. 네. 그러는 순간에 야권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지금 한 60%, 70% 되던 게 90 내지 95% 올라간다. 그렇죠. 그게 킹메이커예요. 네. 그러면 정권 잡고 나서 유승민 같은 그런 경제 전문가를 어디서 찾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경제부총리는 유승민이 하는 거야. 네. 그럼 교육부총리나
그 저 과학기술 과학기술. 그 또 첨단 기술 이런 거에 그 중요는 안철수. 안철수가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무슨 국방이나 뭐 이를테면 뭐 저 그 외교 이런 거는 또 홍준표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네. 뭐 또 누구 눕나 뭐 원희룡 지사는 뭐 저 뭐 교육 뭐를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사법 전문 뭐 행정을 하든지 뭐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또 법무장관 하든지 네. 이렇게 해서 드림팀을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가 집권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집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권하는 거죠. 그걸 내가 집권하는 게 선거 아니라. 때는 네. 이제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또 시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법무장관이나 뭐 이런 거 할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한 5명, 6명, 그 교육부 정리할 사람은 한 10명,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좀 그 능력이 부족하지만 좀 이런 그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내 전문가 잘 써서 그 저 유방이 뭐 한신도 있었고 소아도 있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장량도 그렇죠. 있었고. 뭐 내가 뭐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갈량도 있어야 되고 네네. 그 장비도 있어야 되고 관우도 있어야 되고 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로 국민들을 안심시켜 갖고 집권해야 된다 그래요. 집권하고 나서 선조가 되면 안 되고 선조나 인조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네. 국가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 안 되고 네. 영조나 정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 하셨더니 그 유승민 의원 반응이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난 두 분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예. 갔다 와서 야 내가 그때 얘기를 했지만 나 참 애국적인 일을 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반응이 시큰둥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좀 나한테 설명했는데 내가 네. 대체로 유승민 의원이 그 느꼈던 그런 네. 어려움은 나도 똑같이 느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안철수 대표도 많은 변화가 있고 네. 또 그분도 지금 서울시장 이후에 네, 네. 굉장히 마음 비우고 이렇게 큰 정치인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네. 옛날 그런 서로 그 같이 정당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 정치를 그래 우리가 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포용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네. 소수도 그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인데 네. 우리끼리도 그런 앙금을 못 털어서 되겠나? 네. 그러니까 두 분도 먼저 만나서 이렇게 토대를 만들고 네. 윤석열도 만나서 네. 힘을 합치고 세 사람만 힘을 합쳐도 국민들이 벌써 90% 그걸 간다 그런 얘기예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세 사람만 합쳐지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오 하고 이게 이제 마치 눈덩이가 커지듯이 그럼. 막 점점 커지는데 그건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3월 4일 이제 검찰총장 때려치운 이후에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나는 좀 동굴 속의 곰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잘못하면 곰이 아니라 호랑이가 되게 생겼어요. 왜냐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지난 5월 13일이던가요? 그때부터 여론조사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재명한테 가상대가 지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흔한 얘기로 지나치게 윤석열 총장은 6월 12일이 되면은 딱 100일이 돼요. 3월 4일부터 동굴에 들어간 지 딱 100일이 돼요. 마늘 먹은 지 100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되는데 운명가 되는데 그 전에 잘못 튀어나오면은 이 호랑이 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 주변에서 이제 들썩들썩 하는 거야. 윤석열 우우 세워서 갔다가 요즘 윤석열이 조금 뭐 밀린다. 또 너무 뭐 자맹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윤석열 총장 을 간접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나도 이제 지쳤다. 곧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 슬슬 나와. 이 잘못하면 곰이 아니라 호랑이 되게 생겼어요. 이제 나는 이제 조금 늦게 나와도 상관없고 지금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네네. 그런 건 뭐 다 지나놓고 보면 아무도 기억도 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곰이 뭐 100일 있다 나왔나 110일 있다 나왔나 그런 문제가 없고요. 또 이제 그 본인도 아마 한 5월 중에 한번 정치선언을 하는 걸 검토한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이제 규동량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건데 이제 그 5.18 그 성명을 내는 정도에서 네네. 그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미룰 수가 없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8, 9개월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고한다. 6월 11일이 이제 전당대회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조금 구질구질한 얘기란 말이야. 보고하면. 그러니까 무슨 뭐 간 보고 있는 것처럼 뭐 여기 잘 되면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네.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윤석열은 지금
구능선을 넘었어 내가 볼 때는. 이런 여덟 가지 이런 후보가 없었고 이런 지형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꼭 이게 꼭 그때까지는 아니면 촛불과 박근혜 탄핵이 있고 난 뒤에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 나온 거하고 비슷한 지금 국면이 역 촛불 정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네네. 촛불이 우리한테 와 있다고요. 예. 이재명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문재인이 있고 저기는 문재인이 없어. 예? 우리는 문재인이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야.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의 실정, 문재인의 몰락이 네. 그 성과 없음이 네. 우리의 힘이야. 그래서 이번에 야당 바꿔줘야겠다고 생각해. 네. 지금 국민들이. 네. 그게 60몇 %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물살을 내려가고 있고 저건 물살 거슬러 올라오고 있어. 네. 우리는 문재인이 있고 저기는 문재인이 없다. 두 번째, 네. 윤석열은 뭐니 해도 네. 쟤들이 쓸 수 있는 카드 하나를 네. 녹슨 칼로 만들어 버렸어. 그 네. 칼이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프레임이에요. 그걸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까지 씌우려니까 너무 오래 가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명박 박근혜를 씌워야 하려고 하는데 네. 이명박 박근혜 프레임에서 바깥에 있어. 우리 안에서는 뭐 저게 무슨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했니 뭐 말이 많지만 네. 국민이 볼 때는 윤석열은 이명박 박근혜도 했고 노무현도 했고 요번 그 문재인한테도 했고 나는 그 CCBB 명명백백 공직자로서 그렇게 한 거다. 예. 그거기 때문에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공정. 네. 저 사람은 권력에 붙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싸웠고 그 좋은 견뎠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프레임에 벗어나 있다. 이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쪽은 상식, 저쪽은 비상식이야. 지금 예. 저쪽 후보나 그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비상식이야. 예. 눈만 크게 뜨면 보여. 저기는 정과가 있고 여기는 정과가 없고 저기는 쌍욕이 있고 여기는 쌍욕이 없고 그렇죠. 여기는 형님 정신병원이 있고 이건 없고 예. 여기는 뭐 재판이 있고 여기가 없고 예. 여기는 그 뭐라고 할까 진영 논리가 있고 여기는 진영 논리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건 상식이 그러니까 확장성이 저거는 확장성이 25를 넘지를 못하고 이거는 지금 비슷하게 나온다는 건 25에서 어떻게 하는 조사에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50을 넘는 조사를 해보면 네. 이거는 50을 넘는 게 가끔 있고 40이 넘는 게 있지만 이쪽은 25를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건 삼강오륜으로 잡으면 되는 정당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을 비롯해서 군신 유의, 장의 유서 등등등등. 수신제 가지고 경찰을 수신제 하는 가지고 거예요. 경찰, 그러니까 예. 그것이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됐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상강오륜은 무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지금 저건 상식에서 몰락을 하고 이건 상식에서 살아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려면 우리가 다 분열되고 저쪽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미 통합이 돼 있다 그러니 우리는 후보가 단일화돼 있어 예. 지지율 높은 놈이 가게 돼 있어 지금 네. 뭐 당뇨를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문제가 없다 그러니 네. 그러니까 후보가 단일화가 돼 있고 그 단일화의 방향도 결정이 돼 있어 윤석열이 아니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모든 힘을 총집결해 가지고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강해 지지자들이 강하고 막 소원이 돼 있어. 무슨 정권 교체하는데 무슨 소원이 되는 나라가 어디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정치를 은퇴하려고 그래도 그거 3월 9일 보고해야 되겠어 지금. 억울해서 못하겠죠. 그때까지는 내가 좀 이 지금 분노를 부릅뜨고.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쌓아놓은 이런 여러 가지 폐해를 내가 여기까지는 좀 정리하고 가야겠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요. 네. 내가 저 민주화 운동을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네. 우리 가족이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고 난 데라도 나한테 뭐 조금이라도 일이 있으면 뭐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싹 정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정치권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야 지금 그러지 말고 대의를 가지고 네. 우리가 진군해야 된다. 이번엔 정권 교체해야 된다. 네. 대한민국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지금 살려내가지고 나라를 부강시켜서 젊은 아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네. 이걸 내가 사심 없이 얘기할 거고 발언할 거고 행동할 거고 네. 그렇게 하고 유의 또 사라질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놓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국민을 갖다 너무나 우습게 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나 가볍게 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우리 김용환 이해박는집
원장님의 고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